MMA가 스포츠로 자리 잡기까지 오래 걸렸던 이유는 특유의 잔혹함 때문이었습니다. 맨손에 가까운 글러브와 다양한 공격 방식, 그리고 자유로운 규칙은 복싱이나 무에타이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그림들을 만들었고, 이것은 본능적으로 강함을 추구하는 남자들의 마음을 자극했죠. 그래서 오늘은 MMA에서만 볼 수 있는 잔인한 KO 장면들을 뽑아보았습니다. 앤서니 패티스의 쇼타임 킥이나 에드손 바르보자의 뒤돌려차기가 순위에 들지 못할 만큼 화려함이 아닌 잔인성을 기준으로 선발했으니 오늘 방송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넘버 10. 올란도 위트 대 로버트 루카렐리. 초창기 UFC는 눈찌르기와 깨물기를 제외한 모든 공격이 허용되었습니다. 즉 후두부 가격, 사커킥, 로블로, 박치기 등 도저히 스포츠로 보기 힘든 실전 기술들이 난무했고, 경기 양상 역시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갔죠. 그 중에서도 유독 길거리 싸움의 느낌이 물씬 풍겼던 것이 UFC2에서 펼쳐진 올란도 위트와 로버트 루카렐리의 대결인데요. 초반까지만 해도 체격이 거대한 루카렐리가 앞서고 있었으나 머리카락 잡기와 눈찌르기로 그라운드에서 탈출, 척추 가격에 이은 니킥으로 한순간에 역전됩니다. 결정타로 사코킥이 들어가자 쓰러지는 루카렐리. 이미 승부는 결정되었으나 심판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구타가 계속됩니다. 뒷목에다 수직 엘보우, 눈찌르기와 사커킥, 후두부 가격까지 각종 살인 기술들을 모조리 쏟아내는 올란도. 이 잔인한 구타는 케이지 안으로 수건이 던져지고 나서야 겨우 마무리됩니다. 초기 UFC는 브라질식 무규칙 격투기 발리투도를 모티브로 탄생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눈찌르기가 금지되어 있지만 초창기 UFC는 심판도 단체도 운영이 상당히 미숙했으며 때문에 이 같은 반칙 행위가 나와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잘못 맞으면 한 방에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이 될 수 있는 위험한 공격들을 대놓고 하기도 했죠. 넘버 9. 이고르 보브찬친 대 프란시스코 부에노. 31승 2패로 프라이드에 입성하여 게리 굴리치를 묵직하게 끝내버린 이고르 보브찬친. 그의 트레이드 마크는 어깨를 최대한 밀어놓고 팔을 끝까지 회전시키는 러시안 훅. 신체 조건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없는 기술이지만 단단한 어깨와 두꺼운 손목을 가진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폭격을 퍼부어대며 32연승을 질주하던 도중 뜬금없이 프란시스코 부에노라는 무명 파이터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미스매치의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으니 러시안 훅 한 방에 고목나무처럼 쓰러지면서 눈을 뜬 채로 기절하는 끔찍한 KO가 탄생했습니다.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한 것은 물론 생사 여부를 확인할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부에노. 다행히도 이 시련을 딛고 일어난 그는 선수 생활을 지속했고 통산전적 5승 2패로 링을 떠났습니다. 넘버 8. 반달레이 실바 대 퀸튼 잭슨. 반달레이 실바와 퀸튼 잭슨은 2003년 프라이드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결과는 실바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쏟아지는 니킥 폭격에 실신 직전까지 몰리면서 실바가 미들급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후 2차전에서 이보다 더 끔찍한 장면이 탄생하게 되는데 2라운드 중반 시그니처인 붕붕 훅이 앞면을 강타하자 득달같이 니킥을 난사, 실신한 채로 링줄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고어스러운 그림이 연출됩니다. 이렇게 두 경기 연속 치욕스러운 패배로 야수같은 이미지에 금이 가버린 잭슨. 4년이 지나서야 3차전이 성사되고 드디어 두 사람의 입장이 바뀝니다. 커버링에 이은 레프트 훅 카운터로 서륙에 성공한 것인데요. 꼿꼿하게 굳어버린 실바와 늑대처럼 포효하는 잭슨은 2차전과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넘버 7. 패트릭 스미스 대 스캇 모리스. 격투기 1세대를 대표하는 타격가로 복싱, 가라데, 당수도, 주짓수 등 5만 가지 무술을 섭렵했으며 K1에서 앤디 훅을 19초 만에 제압한 패트릭 스미스. 그는 UFC1에 출전했으나 켄 샴락을 만나 광탈했고 UFC2에 다시 한번 도전하여 첫 경기를 손쉽게 따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캇 모리스를 상대로 너무나 폭력적인 장면을 연출해내는데요.
수플렉스를 그대로 받아먹고 마운트를 점령한 스미스는 미친듯이 수직 엘보우를 날려대기 시작. 맨손 파운딩까지 꽂아주며 모리스의 안면을 함몰시켜버립니다. 상대가 경직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공격을 멈추는 스미스. 레프리 스탑조차 없었던 당시에는 KO와 수건 던지기로만 승패가 결정되었으나 사실 KO 선언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스미스가 자진해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만약 스미스의 공격이 계속되었다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특히 턱은 물론 눈까지 팔꿈치에 가격된 만큼 실명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스미스가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당시에도 이미 마운트와 파운딩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으며 이 경기는 UFC 사상 첫 파운딩 KO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버 6. 김동현 대 존 해서웨이. 일본 무대에서 5연속 KO 승리를 거두며 스턴건이라는 별명을 획득하고 UFC 진출 후 그래플러로 변신한 김동현 선수. 그는 에릭 실바와의 경기에서 오랜만에 스턴건 모드를 발동. 다음 시합에서 17승 1패의 존 해서웨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초반부터 저돌적으로 임하던 김동현은 스턴건을 최대 출력으로 가동시키는데요. 엘보우를 스피닝 엘보우로 카운터 치면서 그야말로 감전시켜버립니다. 심지어 턱이 아닌 광대뼈 부근을 맞았으나 신체가 감당하지 못할 고통에 그대로 실신한 해서웨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 끔찍한 기술은 UFC 역사를 통틀어 단 3번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중 김동현 선수가 최초였습니다. 이렇게 김동현 선수가 만들어낸 이 화려한 KO는 UFC를 포함한 총 11개의 매체에서 2014 올해의 KO로 선정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희생양이 된 존 해서웨이는 이 경기 이후 건강 악화로 인해 8년 동안 링을 떠났으며 2022년에 복귀하여 1승 1패를 기록하였습니다. 넘버 5. 탱크 에보 대 존 마투아. 미국 교도소 영화의 깽단 두목 같은 외모와 거대한 체격, 친절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는 초창기 UFC의 흥행을 책임지던 원조 스타 탱크 에봇입니다. 실제로 헌팅턴 비치에서 유명한 싸움꾼이었다는 에봇은 데뷔 전부터 살벌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상체를 완전히 앞으로 숙인 채 쇠망치 같은 주먹으로 사정없이 두들기던 그는 테이크다운 시도를 힘으로 떨쳐내며 풀스윙 연타를 장렬, 왼손으로는 멱살을, 오른손으로는 얼굴을 가격하는 길거리 싸움꾼 스타일로 초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양팔과 양다리가 공중에 뜬 채로 굳어버렸으며 전신에 경련까지 일어난 마투아. 그런 그를 바라보며 조롱하는 에봇의 모습은 영화 속 그 어떤 악당보다도 잔혹했습니다. 넘버 4. 댄 핸더슨 대 마이클 비스핑. 댄 핸더슨의 H밤이라는 별명은 그의 오른손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의 폭탄 같은 라이트는 상식 밖의 파괴력을 자랑하며 경기 스타일 역시 오른손을 맞추기 위해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죠. 상체를 극단적으로 앞으로 보내 오직 뒷손 한 방을 노리는 핸더슨은 이런 단순한 패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KO를 만들어냈으니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바로 마이클 비스핑과의 1차전입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오른손을 맞추기 위해 잽과 인사이드 로우로 시선을 분산시켰고 이 동작들이 셋업으로 작용하면서 폭탄이 터진 것이죠. 이미 개구리처럼 뻗은 상대에게 기어코 추가타를 넣는 행동은 동업자 정신에 관한 논란까지 야기시켰는데요. 마치 투수가 와인드업으로 강속구를 뿌리듯 온몸을 내던진 오버핸드와 프로레슬러처럼 날아서 찍어버린 엘보우 파운딩, 각각 하나씩 떼어놓고 보더라도 역대급 KO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넘버 3. 마이클 페이지 대 에반겔리스타 산토스. 벨라토르의 최강의 타격가 마이클 페이지는 기상천외한 KO를 여럿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리스 사이보그의 전남편 에반겔리스타 산토스와의 경기가 첫 번째로 꼽히는데요. 들어오는 순간 스프링처럼 솟아오르는 플라잉 니킥으로 이마를 강타, 고통에 몸부림치는 산토스와 이를 바라보는 페이지의 모습은 냉혹하고도 처절한 MMA의 세계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기 이후 산토스의 몸 상태였습니다. 두개골 골절로 이마가 움푹 들어가는 그로테스크한 부상을 입게 된 것이죠.
심지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산토스는 수술비도 감당할 수 없었는데요. 네, 다행히 전 아내인 크리스 사이보그가 모금 활동을 도와주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UFC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2005년 제임스 어빈이 테리 마틴에게 플라잉 니킥으로 KO 승리를, 2019년 마스비달이 벤 아스크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승리했고, 이 경기는 UFC 최단 시간 KO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버 2, 탱크 에봇 대 스티브 넬마크. 초창기 UFC에는 얼티밋이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토너먼트 우승자나 그에 준하는 선수들을 모아 토너먼트를 치르는 이벤트로 일종의 왕중왕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얼티밋 1996 준결승에서 탱크 에봇과 스티브 넬마크가 만났는데요. 여기서 에봇은 싸움이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승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기 초반 잽 한 방으로 기선을 제압한 에봇은 탱크처럼 돌진하기 시작. 테이크다운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위압적인 형태로 내동댕이 쳐버리죠. 이미 마음이 꺾인 듯한 넬마크와 죽일 듯이 달라붙는 에봇. 스치기만 해도 갈 것 같은 주먹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오른손이 얹힌 순간 고개가 비정상적으로 꺾입니다. 마치 목뼈가 부러지기라도 한 것처럼 기괴하게 굳어버린 넬마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에 일순간 침묵이 흐르고, 심지어 관객석에서는 넬마크가 죽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넬마크의 선수 경력은 여기서 단절됐는데요. 추후 이 KO 장면은 북미 격투기 팬들에게 밈으로 쓰이게 되었으며, 넬마크라는 이름에서 ing만 붙인 넬마킹이라는 신조어가 탄생. 이후 넬마크처럼 처참하게 쓰러진 선수들을 넬마킹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넘버 1, 게리 굴리치 대 폴 헤레이라. K1 팬들에겐 너무나 친숙한 그 이름, 게리 굴리치. 그는 격투기 선수가 되기 전에 팔씨름 세계 챔피언을 차지했으며 1996년 UFC 그 8번째 대회를 통해 데뷔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때 굴리치는 국수런이 새겨진 도복을 입고 경기에 임했는데요. 사실 이 비하인드 스토리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무술에 관심을 갖고 있던 굴리치는 국수런 도장에 막 다니기 시작한 상황이었고, 도장에서 UFC 출전을 준비 중이던 격투가와 붙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굴리치가 국수런 선수를 너무 처참하게 박살내버려 그는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로 인해 국수런에서는 굴리치에게 국수런 명예 사단을 수여하고 부상당한 선수를 대신하여, 그리고 국수런을 대표하여 UFC에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굴리치는 국수런 도장을 다닌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첫 경기부터 하드코어한 KO를 탄생시키는데요. 스프롤로 태클을 막아낸 굴리치는 싱글렉을 무시하고 뒤집기를 시전, 등을 대고 크로스픽스를 잡는 요상한 자세가 완성되자 팔꿈치 연타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공격에 이미 기절했으나 무려 8연타를 꽂아버린 굴리치. 양팔이 제압당한 헤레이라는 어떠한 방어도 할 수 없었고, 새우처럼 몸을 접었다 펴는 동작이 더해지면서 더욱 잔인하게 표현되었습니다. 포지션부터 공격 방식까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장면이었는데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경기 전 게리 굴리치의 코치는 그를 각성시키기 위해 탱크 에봇과 그의 일당들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뻥을 쳤고, 탱크 에봇의 동료인 폴 헤레이라와 싸우게 되자 분노가 차올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굴리치의 이런 잔혹한 공격은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닌 준비된 동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참혹한 패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폴 헤레이라는 무려 6년이 지나서야 복귀했고, 무명 선수에게 1승을 거둔 뒤 선수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은 MMA 역사상 가장 잔인한 KO 탑 10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현대에 들어 선수들의 평균 기량이 올라갈수록 과거처럼 일방적이거나 잔인한 승부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뺨 때리기나 맨손 복싱 같은 보다 단순하고 원초적인 대회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격기 종목이 또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살벌한 KO가 터질지 기대해보며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